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자, 이제 시험 막바지에 접어드는데요. 여러분, 모의고사 과정 한창 진행 중일 거예요. 근데 질문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좀 설명시켜 드리고자 이 안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과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진도별 95 플러스 5.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95 플러스 5, 요 모의고사 진도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문단속이에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전범위를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전범위를. 전범위 보고 채점하고 내가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죠. 그게 본능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기출까지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전범위를 보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범위만큼 시험 보고 범위만큼 시험 보고 이 과정이 선행되고 나서 이걸 넓혀가면서 그 다음에 전범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정을 볼 때 진도별 먼저 하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진도별 하고 그 다음에 넓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도별 95% 5는 요거는 총 6주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일단 1순환 4주 동안은 한국사를 4분의 1 범위로 매주 봐요. 그 부분을 시험 문다 생각하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제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순환 4주 4분의 1 범위로 4주간 진행. 그 다음에 2순환은 절반 범위로 2주간 진행돼요. 요게 진도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범위 쭉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죠. 시험 마지막에는 여러분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에 여러분들 이건 몰랐죠? 이건 몰랐죠?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다 한 거예요. 마무리는요, 그걸 더 각인시켜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사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사는 실전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95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 한 달 전에는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문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문 닫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일 동안 1순환, 8일 동안 2순환, 그 다음에 4일, 2일, 1일 해서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을 다 보고 들어갈 수 있게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도 너무 좋은데요. 문제도 되게 좋아요. 작년에는 디마이스 2에서도 뭐 고난도 문제가 적중하기도 했고 문제도 굉장히 좋지만 이 커리큘럼 요대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학습해서 들어가는 과정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을 오해독하고 전날 모든 걸 다 보고 들어가면 실전에서는 무조건 각인된 기억이 정확하고 빠르게 떠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커리큘럼은 진도별 전범위 시험 30일 전에 이 스케줄대로 진행하자 문단소. 그죠?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필수 코스를 인식하고 있네요. 문단소.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주 하는 질문들. 카페에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모의고사는 필수인가요? 그러면 자, 일단 기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선택인데 뭐 선택적 필수 꼭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실전처럼 테스트를 한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기출이 안 되신 분들은 기출을 무조건 먼저 봐야 되고요. 나는 기출이 안 됐는데 모의고사를 본다? 아니에요. 기출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실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다 보면 좋죠. 근데 본인한테 필요한 그 커리큘럼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베스트를 설명드렸죠? 진도별로 먼저 탄탄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범위로 가셔야 돼요. 전범위는 최종병기랑 봉투모고가 있어요. 봉투모고는 진짜 실전처럼, 실전 시험지처럼 보는, 둘 다 전범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문단속, 디마이스 30. 곧 이 날짜가 다가오는데, 문단속 과정은 얘기 드렸지만, 요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10문제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볼 땐 진도별, 전범위 순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는 거고 파이널 모의고사 중에 우선순위 둔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시험 기간이 이렇게 남았다면 마지막에 30일은 빼놔야 돼요. 그 전까지 공부한 거에서 모든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 마무리 30일은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한도, 그 한도에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반복해서 각인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어설프게 한 번 보고 들어가는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차라리 양을 줄이고 반복하는 게 실전에선 점수가 훨씬 좋게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무리를 빼놓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의 요인은 필수.
그쵸? 요거는 꼭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전범위, 실전 봉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도별을 좀 많이 안 하시는데, 진도별로 탄탄하게 가고 넘어가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우선순위 둔다면 문단속은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전범위를 실전처럼 시간 제수 테스트 꼭 해보시고요. 연습할 때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보세요.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시간 재서 타이트하게 보시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보는 거예요. 일단 빨리 풀어야 됩니다, 처음에. 실전에서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문제 그냥 널널하게 천천히 풀다가 당일날 내가 빨리 풀어야지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는 항상 빨리 풀고 채점하고 다시 천천히 보는 그런 과정을, 그런 순서를 좀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자주 한 질문. 난도 차이가 있나요?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어렵나요? 라는 건데, 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어렵게 낸 건 어렵게 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난도를 설명해 드리면 95 플러스 5 모의고사가 범위가 좁잖아요. 범위가 4분의 1씩, 2분의 1씩 하니까 전범위보다는 좁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연습 과정이라 조금 난도를 다른 모의고사보다는 올려놨어요. 나머지는 실제 시험, 그 정도,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업돼 있는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단속 같은 과정에 보면, 1순하는 기본 문제, 뒤로 갈수록 기본 내용은 다 됐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것들을 후반에 좀 넣고 있어요. 그래서 문단속 후반이 난도가 앞에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리고 전체 모고 중에서는 95 플러스 모의가 가장,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최대한 실전 시험에 맞추고 있어요. 다. 자, 그 다음, 모고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모고가 좋을까요? 그러면 문단속이죠. 그죠? 문단속. 그리고 전범위 보겠다면 최종 병기. 그죠? 문단속은 계속 얘기 드리죠. 문제도 좋지만 문제 좋아요. 근데 이 마무리 과정을 꼭 이대로 해보세요. 이대로 하셔서 시험에 모든 걸 맞춰드려야 돼요. 그러면 실전에서 명확한 기억을 가질 거라고요. 이게 한국사가 3일만 지나도 약간 기억이 흐려져요. 약간 불안도가 올라오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많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무리에 지금 단계부터 쫙 올려서 이걸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갈수록 탄탄히 천천히 올려야 돼요. 처음에 너무 힘쓰지 마세요. 뒤로 갈수록 올려서 마무리 과정에 한 번에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후반에 가면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보폭을 넓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모의고사 설명이고요. 기타 추가 질문들이 있는데 기본 강의 수강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뭐 문제, 강의 엄청 많죠. 기본 강의 수강 때는 올인원 복습, 진도별 모의고사, 우리 강의 진행되는 것마다 제가 문제들을 쭉 구성해서 총 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200문제. 요거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 안 드렸는데, 제 모의고사의 한 과정들은요, 만들 때 되게 신경 쓰는 게 주제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한 모의고사는 빠지거나 중복되는 거 없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세트. 그러니까 되는 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분석을 통해서 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하나만으로 주제상 빠지지 않게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모의고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기본 강의 때는 그래도 조금 난도가 좀 낮은 진도별 모의고가 있으니까 요걸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국사 데일리 모의고사. 일단 데일리 모의고사는 재시생들 분들이 전공 과목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한국사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강의가 되어 있고요. 기출 중심이라 아직 난도로 볼 때는 국사 데일리 모의고사가 일반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다라는 거. 국사 데일리 모의고사 순서는요. 그럼 순서는 이게 매주 전범위가 진행되거든요. 월, 화, 수, 목. 어느 회차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시즌별 난도, 범위 차이 없으니까 일단 올해 거 들으시고 저는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전년도 문제, 모든 모의고사는 저는 한 번도 안 건 적이 없는데 100% 교칩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하고 저는 더 풀고 싶은데요라는 분들은 일단 24년 문제가 있으니까 저 전년도 대비 문제 그걸로 풀어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과정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는 것, 카페에 제일 많이 올라온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 제가 뽑아서 이렇게 질문 드렸고요. 어느 정도 답변이 잘 됐겠죠? 그렇죠? 혹시나 더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아니면 공당의 사이트에 질문을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질문 Q&A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